형광등이 고장났다고 연락 오는 임차인, 에어컨 고쳐달라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월세 살면서 집이 고장났을 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가 고쳐줘야 할까요? 이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 심지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소송까지 갈 수는 없는 일, 집수리 문제를 풀 핵심 키워드, 바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면 임차인, 기술자면 집주인. 집주인이 되는 일, 남의 집에 전세 사는 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집수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더 난감해집니다. 형광등, 에어컨, 오늘 누가 고쳐야 되는지 제가 명쾌히 결론 내드릴게요. 또 계약서에 특약 쓰는 법 상당히 도움되실 겁니다. 집수리 문제는 법과 판례에 따릅니다. 민법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명시해놨죠. 하지만 이 정도로만 돼 있고 더 디테일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형광등은 누가 고쳐라, 에어컨은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분쟁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서 대부분은 재판 결과인 판례를 따르게 됩니다. 판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 그만큼 집수리 문제로 인한 분쟁이 정말 많다는 뜻이겠죠. 전세 살면서 가장 크리티컬한 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겠지만, 발생 건수로만 놓고 보면 그 빈도수 제일 많은 건 바로 이 집수리 문제입니다. 희한한 게 3억짜리 전세 살면서 또 100만 원씩 월세는 탁탁 잘 내면서도 바로 5천 원짜리 형광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워요. 이 단돈 5천 원이 뭐라고 진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재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5천만 원도 아니고 5천 원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싸울 때마다 항상 변호사를 부르거나 판례를 뒤적거려 볼 수는 없겠죠. 오늘 집수리 문제 제가 정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결론 내드릴게요. 집수리 문제로 다툼을 막는 방법, 바로 다이소에 있습니다. 전부 다 아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국민 가게라 불리는 몇천 원으로 상당히 많은 걸 살 수 있는 바로 그 다이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이소면 임차인, 기술자면 집주인. 다이소에 가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면 임차인이 수리, 기술자를 불러야 한다면 집주인이 책임입니다. 제가 형광등 예를 들어볼게요.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다이소에서 사서 갈았더니 불이 잘 나옵니다. 그럼 세입자 선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갈아 끼웠는데도 안 되고 전기 계통 문제거나 형광등을 통째로 갈아야 된다면 기술자를 불러야 됩니다. 이럴 땐 집주인이 부담해야겠죠. 법과 판례를 쉽게 풀어보면 임대인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고칠 수 있다면 세입자가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영화 한 장면입니다. 이때 형광등 누가 고쳐야 될까요? 당연히 세입자가 망가뜨렸으니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그럼 에어컨은 어떨까요?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고쳐달라는 세입자, 못 고친다는 집주인. 원래부터 옵션으로 달린 에어컨이라면 기본적인 관리 수선 의무는 집주인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망가뜨렸다면 그 결론 아시겠죠? 그래서 집수리 문제 특약에 적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계약서 쓸 때 보통 특약에 이렇게 적습니다. 임차인 과실, 사용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훼손, 오염 시 원상 복구, 반환한다. 단 생활 소모적인 것은 제외한다. 우리 통상의 자연 마모라 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임차인이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일부러 망가뜨렸다거나 오염을 시켰다면 그건 임차인의 잘못이 되는 거죠. 하자 수리, 수선 의무를 임차인한테 다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책임 면책 조항을 넣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은 수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쓸데없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썼더라도 대수선, 기본적인 굵직한 설비들은 집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또 관련 내용, 표준 임대차 계약서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수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해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건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여기 보시면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각각 공란으로 적혀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들 나와 있습니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많은 부분 상당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이소면 임차인, 기술자면 임대인이라 말씀드린 게 이제 정확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간단한 건 세입자가, 중요설비, 노후, 불량이라면 집주인이.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집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비어있는 상태에서 집에 있는 시설, 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 여름철엔 보일러도 한번 가동해 보시고, 겨울철에 이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에어컨도 한번 작동시켜 보십시오. 잘 되는지 확인한 뒤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과 얘기를 나눠 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집 수리 문제가 정말 살면서 임차인, 임대인 간에 정말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쓸 때 계약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오늘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충분히 인사 나누시죠. 2년 뒤 계약 끝날 때까진 서로 연락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연락 없이 잘 살고 있다가 계약 만료 때 잘 살다 나갑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중간에 아무런 트러블 없이 지내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제가 다이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 계약 기간 동안에 괜히 서로 싸우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이소면 임차인, 기술자면 집주인.